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용품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품들인데요. 먼저 처음으로 보여드릴 물건은 도면입니다. 저희가 발굴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이 방안지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도면은 크게 이제 평평한 면을 기록하는 평면도와 그리고 토층을 기록하기 위한 단면도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 입단면도 등등 다양한 도면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큰 유구에 대해서 작게 축소해서 그리기 때문에 20분의 1이라든지 10분의 1이라든지 다양한 축적대로 작게 축소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이 실측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측의 가장 중요한 자입니다.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를 다 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분의 1이라든지 10분의 1이라든지 그 축소하는 길이만큼 짧게 줄여가지고 이 실측 도면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측을 할 때 사용하는 저희 연필, 샤프랑 지우개가 있는데, 보통은 얇고 세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0.3짜리 샤프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 지우개 같은 경우에도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얇은 지우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게 흙이기 때문에 이 도면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흙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해주는데, 그때 사용해주는 물건 중에 하나가 토색첩입니다. 토색첩 같은 경우에는 흙의 성질에 대해서 다 적어주고, 그리고 이 흙 색과 이 색상표를 개조를 해서 이 색상의 정보까지 기록해 줍니다. 선생님은 혹시 실측에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신가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실측을 하는 게 이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이제 학생 때 이제 처음으로 실측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겨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산성이었습니다. 이제 경남의 모처에 있는 산성이었는데, 한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성벽에 이제 단면을 실측을 하라는 이제 명을 받아 처음으로 실측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손도 시렵고,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니까 도면도 지저분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다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랬을 때 손이 너무 시려워서, 손이 진짜 너무 시려워서 그때 막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익숙해져서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또 장갑 끼고 하면은 또 손 감각이 둔해서 장갑도 안 끼고 이렇게 맨손으로 막 하다가 샤프랑 지우개를 한 몇 번씩이나 이제 집어 던지고, 이제 선생님도 안 볼 때 집어 던지고 뜯었다가 다시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네, 너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슬프네요. 네. 아, 그쵸. 처음에는 많이 익숙치 않은 경우가 네. 많아서 또 각자의 마음속에 사연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1대1 비율로 그리는 게 아니라 축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센치를 재면서 바로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가는 걸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급할 때도 있고 빨리빨리 해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그리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실측과 관련된 이제 측량 도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측량 도구는 크게 이제 레벨기, 그리고 광파기, 그다음에 GPS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레벨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어떠한 유적의 해발 고도값을 계산해서 측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 부분이 있고, 평을 맞출 수 있는 물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 레벨 다리랑 함께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레벨기를 결합을 하고 이제 수평을 맞춘 다음에 현장에 있는 해발 고도가 정해져 있는 그 말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눈금이 있는 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함척이라고 부르는데 수직으로 세우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가 이렇게 쭉쭉 뽑히거든요. 이게 5m까지 뽑히는데 정해져 있는 해발 고도 값에 이 자를 세우고 이 레벨기를 통해서 이 수평을 보고 난 다음에 유적이나 유물의 해발 고도 값을 알고자 하는 곳에 가서 다시 이제 이 레벨기를 통해서 해발 고도 값을 읽으면은 수치를 이제 계산을 해서 유물의 해발 고도 값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발 고도를 다 측정을 하면은 아까 작성했던 도면에다가 어느 위치에 네네. 해발 고도가 몇 미터인지 그런 것들 다 기록하는 것까지 그렇게 네네. 도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레벨기 세우는데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물반 있잖아요. 이게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 이 다리를 조절을 하면서 이 물반의 수평을 맞추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니까 요령이 늘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미나 선생님께서 이제 발굴 현장에서 이제 쓰이는 이제 개인 용품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방을 좀 챙겨 오셨습니다. 제가 발굴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보통 메고 다니는 가방보다 조금 컴팩트한 사이즈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무거우니까 먼저 항상 네, 옆에 우산을 끼워둬가지고 언제 비가 내리더라도 네, 항상 네네. 예.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자리에 그 컴퓨터 같은 것들이 또 없고 또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록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노트북도 좀 무겁고 큰 거는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제가 쓰는 컴퓨터는 이 갤럭시 북입니다. 이게 얇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잘 쓰고 있고 사실 이거 제가 쓴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어렵지만 그전에는 이 서피스 프로라고 더 작은 걸 썼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넓은 화면이 좋으니까 네, 이렇게 갤럭시 북으로 바꿨고 한번 네.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 엄청 가볍네요. 열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보조 주머니에는 이 컴퓨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버즈입니다. 네. 블루투스니까 무선이고 해서 어느 기기에서나 연결하고 뭐 노래 듣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도 되게 네. 작네요. 네, 이것도 블루투스 마우스라서 손이 아무래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고 컴팩트한 블루투스 마우스를 들고 다니고 또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비했던 외장 하드입니다. 외장하드예요, 이게? 네. 이게 되게 작은데? 네, 산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 너무 상황이 심지어 이거 그러니까. 1TB짜리예요. 가볍기도 가벼운데 충격에 더 안정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연결선이랑 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마스크 언제 어느 시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마스크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핸드크림인데 요새 이 손을 자주 씻다 보면은 손이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핸드크림을 현장 사무실에도 두고 사무실에도 두고 또 가방에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자주 이제 손을 씻고 그리고 씻고 나서 바릅니다. 근데 예전에 핸드크림을 써보지를 않아서 건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건조한 채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 못 버텨요.
다음 소개해드릴 물건은 변색 렌즈가 달린 안경입니다. 네. 안경? 안경?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원래부터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외선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이것도. 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데 네네네. 이게 하늘날수록 또 선글라스처럼. 그쵸. 아무래도 저희 햇볕 쨍쨍할 때 도면을 작성하거나 또 햇빛에 눈이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안 좋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끼고 또 선글라스 끼고 이게 너무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이것만 끼고 있으면 실내에 있었을 때는 투명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점점 색이 짙어지는. 한번 써보실래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제가 또 좋은 걸 사가지고 근데 정말 굉장히 이거는 탄성이 좋아요. 네. 정말 처음 들어보고 처음 봤습니다. 저는. 되게 깔끔하네요. 되게. 네, 좋지 않아요? 네, 되게 좋아요. 이거는 저도 진짜 뭐 사든지 해야 되겠다. 이거. 아주 애용하고 현장에서 잘 쓰고 있는 그런 안경입니다. 지금은 색깔이 조금 연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그늘지고 해서, 근데 아예 바깥에 가면은 완전 새까매져요.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중간에 색깔이 변하니까 좀 색이 애매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끼면은 되게 좀 촌스러워 보이는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진짜 나도 네, 쌤 구매해봐야 되겠어요.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필수템이죠. 저희 필수템이죠. 선크림입니다. 핸드크림 안 발라도 저는 선크림은 바릅니다. 선크림은 항상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다 필수템이기 네네. 때문에 되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들고 다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기자차라고 하네요. 되게 선크림 바를 때 되게 좀 역한 냄새 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없는 거 고르는 게 항상 저는 좀 아, 곤욕. 쌤 그럼 이거 네, 추천드릴게요. 좀 번들번들거리거나 약간 냄새가 좀 심하게 나고 이런 거는 추천. 이게 네, 향기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되게 안 번들번들거리고 번들번들거리진 않네요. 네, 마스크 끼고. 음,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선스틱인데요. 네, 이거 선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약간 고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에 주로 바르는데 크기도 작고 또 그냥 이렇게 쓱 바르면 돼서 편해가지고 자주 사용하고 있고, 두 통째 지금 사용하고 있고 다 썼어요. 이것도 또 하나 새 거를 뜯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이것도 현장에 항상 두고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 사이즈의 손소독제 퓨레일 건데 이거 향기 되게 좋아요, 쌤. 네, 보통 좀 손소독제 하면 알코올 향 네.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산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네, 비타민을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하나씩 항상 가방에 두고 사무실에 두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더 추가할 거는 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얕장일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장에서 얕장이라고 하면은 뭐 개인 수첩으로 된 거를 이제 현장에서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현장에 어떤 조사된 유구나 아니면은 어떤 현장에서 필요한 메모 같은 것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수첩이 좀 제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양식을 좀 만들어 가서 그걸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쌤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 유정년과 그다음에 날짜 그리고 그날 하루의 어떤 주요 업무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저희 현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항공사진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면 오. 이런 식으로 오. 자세하게 보여드리기는 부끄럽지만은 포인트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기록을 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때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그 느낌을 기억을 다시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고 있습니다. 이런 야장에 쌤 뭐 네. 감상도 적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약간 네. 이런. 네, 오늘은 뭐 비가 온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것들도 적고 있습니다. 시한수 읊어주고 뭐. 아, 쌤 이렇게 항공사진 첨부해서 야장 만들어 놓으신 거 되게 좀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상 저희 오늘 발굴에서 사용하는 발굴 용품들 그리고 제 개인 용품들 사용하는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에도 저희 동궁과 월지 유적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고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야경이 이제 경주의 명소로서 여러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런 중요한 동궁과 월지 유적의 추정 완궁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제반 시설들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와 함께 연구 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지영대 김미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